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접견지역 대드론 방어 사업 이야기인데요. 결론은 이 사업은 드론 제밍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3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지역 드론 방어 사업, 그리고 접견지역 드론 방어 사업, 그리고 주로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주요 지역이나 접견 지역이 아닌 국토 전체에 대한 드론 방어를 하는 사업까지 해서 총 3가지의 드론 방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사업의 핵심은 드론을 제밍하는 제밍 장치의 도입인데요. 그런데 이미 주요 지역 드론 방어 사업은 한화가 따낸 상태입니다. 원래 드론 제밍 장치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LIG가 앞서간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장갑차에 탑재되는 드론 제밍 장치는 LIG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지역 드론 제밍 사업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화에서 사업을 따냈었는데요. 한화가 이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가 공세를 해서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486억인데 한화에서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260억을 써낸 것입니다. LIG는 373억을 써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화가 저가 공세를 해서 따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접견지역 드론 방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17억으로 주요 지역 드론 방어 사업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화가 저가 공세로 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이번 사업도 결론은 누가 얼마나 적게 써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이 낮은 가격을 써내면 업체는 절대로 이득을 볼 수가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드론 방어 사업은 미래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군에게 채택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수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은 좋게 생각을 하면 이것도 우리나라 무기가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생겨나는 좋은 현상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업체들은 굳이 국내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익을 얻지 못해도 그로 인한 손해를 수출을 통해서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은 저가로 따더라도 손해는 아니라는 건데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우리 국방비가 절약되는 건 좋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업체들 간의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접견지역 드론 방어 사업은 지금 한화와 LIG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결국 누가 얼마나 적은 가격을 써내느냐가 사업을 따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공의 미국 수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네요. LIG가 미국에서 로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LIG는 미국계 로펌인 넬슨 뮬린스 릴리 앤 스케보로우와 로비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로비 등록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에는 예산 책정과 국방 안보가 로비 목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LIG가 왜 미국계 로펌과 로비 계약을 하고 로비를 시작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비공 수출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공은 작년에 하와이에서 실시한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를 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작년 말까지만 해도 LIG에서는 비공의 미국 수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었고, 제가 보기에도 LIG 측에서는 수출은 당연하고, 문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를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비공이 미국에 수출되지 못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IG는 급하게 미국 내에서의 로비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솔직히 이번 로비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바이든 정부에서 비공의 미국 수출 사업의 일부라도 시작을 하게 로비를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공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무기이고 전 세계 어디에도 비공과 유사한 무기는 없다. 그렇기에 미국이 자국의 무인수상함에서 비공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은 미국의 주력 70mm 유도 로켓인 APKWS에 적외선 시커를 장착하는 모델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APKWS의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이 로켓이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이고, 그리고 레이저 시커가 날개에 달려있기 때문에 적외선 시커를 적용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커의 위치를 우리 비공처럼 로켓의 앞부분으로 옮기면 충분히 탑재가 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실은 APKWS가 적외선 시커를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비공처럼 해상의 목표를 공격하려는 용도는 아니고요. 주로 공대공 용도를 감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PKWS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모델에 근접 신관을 달아서 F-16 전투기에 탑재해서 공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은 목표의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계속 목표를 조준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PKWS를 공급하는 BAE 시스템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외선 시커를 탑재하는 모델을 개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APKWS에 탑재되는 적외선 모델은 연령상을 추적하는 방식이 아닌 여론을 추적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전히 연령상을 추적하는 우리 비공과는 구조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열잡음이 적은 해상에서는 연령상이 아닌 여론 추적 방식도 함선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한때 수상함의 퇴역을 앞둔 미스트랄 맨패드 미사일을 탑재해서 북한의 포함을 공격하는 용도로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스트랄은 근접신관의 파편 방식이라 적 포함을 관통하지는 못하지만 근접신관에 의한 파편 형성으로 북한의 포함에서 노출된 북한 병사들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함선에 탑재해서 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APKWS가 열형상이 아닌 여론시커를 탑재한다고 해도 해상의 목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공에는 파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난반사를 극복하는 특유의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이게 비공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이걸 미국이 바로 따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비공은 미국에서 FCT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출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에서는 미국에 비슷한 무기가 있으면 절대로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일한 예외 규정이 바로 FCT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동맹국의 무기를 시험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그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 FCT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기를 미국에 팔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미국에서 생산이 안 되는 무기여야 한다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급한 작전 요구가 있을 경우,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경우, 그리고 동맹국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슷한 무기가 미국에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미 BAE 시스템에 의해서 적외선 방식의 APKWS가 개발되고 있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의 개발을 몇 년을 기다려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당연히 비공의 미국 수출은 좌절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비슷한 무기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비공과 비슷한 능력의 무기를 미국에서 개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 비공을 구매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LIG에서 급하게 미국에서의 로비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정말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에서 최종 시험이 있기 전부터 로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바이든 행정부일 때 수출 사업을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야 로비를 한다고 될지는 정말 의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LIG가 급하게 로비를 시작했다는 건 오히려 비공의 미국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반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튼 제발 비공이 미국에 무사히 수출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폴란드에 대한 흑표 2차 계약이 다음 달인 4월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실은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영상을 만들고 나서 확인이 되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추가 내용을 붙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계약은 원래는 3월에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론은 한 달이 더 밀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엉뚱하게도 우리에게 있는데요. 실은 폴란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2차 계약 체결식에 폴란드 측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방부 장관이 없죠. 그래서 폴란드 측에 국방부 장관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며 그 대신 장관 대행인 차관의 참여를 문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 측에서는 그럼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답이 왔고, 그 덕에 정식 계약이 한 달 정도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우리나라 로템에서 생산과 현지에서 폴란드의 국영기업인 PGG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로템에서 생산하는 모델은 흑표 GF.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흑표 모델이고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흑표는 폴란드의 요구대로 성능을 대폭 높인 흑표 PL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폴란드 현지 국영방산업체인 PGG가 흑표 PL의 대당 가격을 500억 이상 불러서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GF 모델의 물량을 늘리고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PL 모델의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리 폴란드가 결정을 한 건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유럽이 미국의 트럼프로 인해서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 그래서 폴란드도 최대한 빠른 재무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영 방산회사인 PGG는 흑표 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새로운 공장의 완성이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재무장을 해야 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흑표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산이 가능한 우리 현대로템에서 생산되는 흑표 GF의 도입량을 대폭 늘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계약에서 공급하는 흑표의 대부분은 우리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흑표 GF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흑표 GF는 흑표 PL 모델에 비해서 더 저렴한 전차이고, 그래서 이번 사업은 원래는 70억 달러로 계약 금액이 예상되었으나 GF의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60억 달러로 규모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폴란드는 지금 한 대의 흑표라도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공장에서 바로 공급 가능한 흑표 GF의 도입 물량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폴란드가 이리 결정을 한 건 결국은 현재의 흑표 GF도 생각 이상으로 쓸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일 흑표 GF가 형편없었다면 폴란드가 이런 결정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템 직원들 이야기로는 어쩌면 기존 흑표 전차를 흑표 PL로 개량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로템 측 직원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흑표 PL은 지금의 흑표와는 완전히 다르며 특히 포탑은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일 기존 흑표를 흑표 PL로 개량을 하려 한다면 아예 포탑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흑표를 개량해서 흑표 PL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 폴란드도 흑표 GF를 흑표 PL로 개량을 하는 걸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폴란드가 이리 흑표 GF의 추가 구매량을 늘린다는 건 그래도 지금의 흑표도 쓸만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바로 K3 전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참 K3 전차가 개발 중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번 사업은 K3 전차의 본개발은 아니고요. 기술 실증 전차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실제로 기동이 가능한 K3 전차의 기술 실증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을 텐데요. 분명 저는 2028년이면 우리의 K3 전차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마 우리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빈익 사업으로 묶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 과정을 우리는 볼 수도 없게 되었고 시제 전차가 완성이 되어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은 다 좋은데 왜 이 사업을 빈익 사업으로 묶어버린 건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는 우리는 K3 전차를 좀 더 늦게 개발하려고 했고 그러던 걸 개발을 앞당긴 게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앞당긴 이유가 바로 수출을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당장 우리가 K3 전차의 본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기동 가능한 실증 모델을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에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전차를 개발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폴란드 같은 나라들의 차기 전차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라인메탈도 F-51 팬서라는 기술 실증 모델을 개발해서 이탈리아의 차기 전차 사업을 따낸 것처럼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번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수출을 위해서인데요. 이걸 빈익 사업으로 묶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빈익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솔직히 개발자분들은 편합니다. 당장 별도로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실패를 해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나마 타격이 적고요. 그러나 빈익 사업으로 묶이면 수출에는 분명 지장이 있습니다. 당장 관련 자료를 타국에 유출하는 것도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 사업으로 개발되었던 한국형 브림스톤은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업체에서도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제 차량은 수출을 위해서 개발하는 건데 이걸 빈익 사업으로 묶으면 어떡하자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이번 사업을 빈익 사업으로 묶은 건 너무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신들이 편하자고 하는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K3 전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시제 전차는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130mm 전차포와 무인포탑, 그리고 캡슐형 승모원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산에 의해서 130mm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새로운 탄이 개발 중이며 이 탄에 적용할 새로운 둔감성 장약도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서 개발 중입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전 세계의 어떤 전차탄에도 둔감성 장약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전차 내부에서의 유폭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전차탄에 둔감성 장약을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 의해서 이 전차에 적용할 능동방어 시스템도 개발 중인데요. 당연하지만 이 새로운 능동방어 시스템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처럼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결합해서 무인기부터 시작해서 상부공격 대전차 미사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전차를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전차에는 드론도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차는 각각의 부분에 대한 사업자까지 전부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 있지만 개발 진행 상황도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완성된 시제 전차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굳이 비닉 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걱정이 되는 건 비공입니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의 반응만 보고 LIG가 너무 방심을 하고 있다가 미국에 대한 수출을 놓치게 되는 것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전차를 좋아하는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그리 기다려왔던 K3 전차의 개발 사업이 비닉 사업으로 묶인 건 정말 속상하네요. 개발된 K3 전차의 모습을 꼭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